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간되는 자기계발서는 진정 자아실현을 위한 책일까요? 아니면 약자만을 상대로 사탕을 주는 책일까요? 저는 이를 알기 위해서 자기계발류 책 100권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자기계발류 책 속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기계발류 저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 60번째 이야기는 자기계발 책 100권을 읽어보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구나 편입니다. 우선 자기계발이 처음 나타난 이 미국에서 과연 이 자기계발류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자기계발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셀프 헬프 혹은 셀프 임프루브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자조, 즉 자기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가 아니라 나 자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미국 초기 개척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파이오니어적 도전 정신은 자기 스스로 도전을 해야만 하는 미국 초기 역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 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책들은 한 번쯤은 읽었거나 대충의 스토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동안 자기계발서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생각 버리기 연습, 시크릿, 더 해빙, 아프니까 청춘이다. 최근에는 역행작까지 사람들은 자기계발서 열풍에서 시대 흐름을 읽었고 이 흐름에 몸을 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지금 언급한 책들은 최소 30만 부 이상 팔린 책들이죠. 바로 자기계발류 책을 저술한 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과연 그들은 자신이 주장한 그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청춘들에게 꿈을 키우라고 그렇게 강변하던 저자들은 진정 자신들의 삶을 자신이 주장한 컨텐츠처럼 책에 나온 내용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계발류 책이 정말 잘 팔리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때 자기계발류가 참 잘 팔립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자기계발류 책이 많이 팔렸다는 팩트를 아시는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려 할 때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구원을 해줍니다. 거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 수준이라 할까요? 자, 이제부터 자기계발류 책들의 문제점과 문제의 저자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상의 힘을 신봉하며 원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내려놓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강변하는 책, 시크릿. 이런 류의 책들이 한동안 인기를 끈 이유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생존과 신분 상승이 어려워지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신비적 자기계발, 신비적 자기계발이 실생활의 어려움을 잠시 잊게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자기계발의 자기는 미래의 이상적 자아일 것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읽는 독자들은 미래의 이상적 자아를 긍정하고 희망할 것입니다. 저자는 이상적 자아를 긍정적 현실의 자아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심리적 약자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주는 대신에 자기 주체적 사고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기에 안성맞춤이 바로 자기계발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은 자기계발유책을 냈던 저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그 저자들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자기계발유책을 그렇게 많이 냈던 한 저자는 현재 정치 유튜버로 변신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종교계에 있었던 어느 저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세간에서 사라졌습니다. 해당 업계에서 영업왕이라고 불리던 어느 저자는 금전적 사고를 치고 세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계발유로 성공한 저자 중에는 본인들이 기획한 책을 인위적으로 히트작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작동시키는 듯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계발유 저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분들의 말솜씨가 대단합니다. 글솜씨뿐만 아니라 말솜씨가 프로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열광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자기계발 저자들이 책 하나 출간할까 한다면 그것을 먼저 소식을 듣고 출간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출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출판계의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서점과 유튜버셀러 들어보셨나요? 유튜브가 만든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런 유튜버셀러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독자를 많이 거느린 인기 유튜버가 추천하는 책이 많이 팔린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유튜브라는 꼬리가 서점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돈앞에 장사가 있던가요? 당연히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역주행을 시키는 가공할 책 속의 유튜버 파괴력에 출판계는 넙적 엎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책 속의 방송의 광고료는 수백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서로 하려고 줄을 서고 있을 정도니 기이한 현상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출판사들이 인기 유튜버에 매달리는 현실이 씁쓸해 보입니다. 자기계발유 책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기계발 분야의 경우 신간 10종 중 저자가 완전히 다 쓴 완고를 써서 나온 책은 5종 미만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야말로 윤문 작가 성업 시대입니다. 저자는 컨셉이나 녹취록만 주고 그것을 출판사는 받아서 구성해서 초고까지 만든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성공담을 담은 CEO 자서전은 대부분 대필이나 윤문 작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해당 책을 구입해서 읽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니까 뭔가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자기계발유 책 저자들은 대부분 유튜버들이 이 대세입니다. 구독자 수가 수십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기 유튜버들에게 출판사에서 먼저 책을 내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통무당 김용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자기계발유 책의 저자는 적어도 나이 50세 이상인 분이 연륜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론을 담는 책을 쓴다면 적어도 3가지의 덕목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현장 중심, 경험을 녹여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풍부한 현장 경험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자의 글을 통해서 나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개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 팩트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3가지 덕목을 꼭 넣어야만 합니다.